안녕하세요. 안산 시민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C 프로그래밍 기초.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C 프로그램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석, 변수선언, 대입연산, 산술연산, 출력함수, 그 다음에 입력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면서 변수선언, 값입력, 계산, 출력 이런 순서로 하고 거기 안에 사용된 구체적인 거는 아직 설명을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C 프로그램의 순서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변수선언, 그 다음에 값입력, 계산, 출력 순서로 프로그램을 C 문법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야. 어디에다가? 여는 중괄호, 메인 함수 여는 중괄호 다음에 변수선언, 값입력, 계산, 출력 순서로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학습을 보면 C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함수. 네, 함수고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다. 네, 메인 함수.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는요 문장들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 그 변수선언, 값입력, 계산, 출력 그것들이 전부 다 문장들이에요.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그리고 문장의 가장 오른쪽 끝에는 세미콜론이 오고요. 문장은 쓰여진 순서대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1, 2, 3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리플릿에서 우리가 자, printf hi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이고 세미콜론이 빠졌죠? 이렇게 와야 돼요. 세미콜론 문장의 끝을 의미해요. 문장의 끝을. 그 다음에 printf hello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문장이 뭐예요? printf hi를 출력하는 문장 하나와 printf hello를 출력하는 문장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hi가 먼저 나오고 hello가 나중에 나오죠?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출력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런 시키면 hi, hello 순서대로 출력된다라는 거지. 절대 hello가 먼저 출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순서가. 반드시 하이 헬로 순서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 하이 헬로라고 출력하라고 했어.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올바른 된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얘를 실행시키면 헬로 하이야. 바뀌었다고 순서가. 그죠?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실행된다 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쓰여진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문장의 가장 오른쪽 끝에는 세미콜론. 즉 여러분들 우리 한글 막 쓰다가 맨 마지막 한 문장을 맞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침표를 찍죠. 그죠? 마침표. 그 역할이 바로 세미콜론이에요. 한 문장 스테이트먼트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요 다섯 줄 있는 곳에 이 구름 표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C 문법을 작성한다.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간혹가다 지금 리플릿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턴 제로 세미콜론을 안 써도 실행이 돼. 근데 왜 그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리턴 제로 세미콜론 없어도 실행이 되니까 다른 데서도 되겠네 그러고 돌리면요 실행이 안 돼요. 안 되는 개발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5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요 5줄을 써놓으면 어느 환경에서든 다 돌아가요. 문법에 오류가 없다면 다 실행돼요. 에러 없이.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요 5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헤더 파일이 되고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탠다드, 표준, 인풋, 아웃풋. 인풋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입력, 아웃풋, 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 함수들. 그래서 표준 입출력 관련된 함수들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헬로 월드 출력한 거 뭐예요? printf 썼죠? 그게 출력 함수야. 출력 함수. 그래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안 써주면 어떤 입력 출력 함수를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서 헤더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뭐예요? 메인 함수. C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는 함수고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메인 함수의 시작, 여는 중괄호, 메인 함수의 끝, 닫는 중괄호. 그 닫는 중괄호 위에 우리가 리턴 제로 세미콜론을 쓰고 그 위에 C 문법을 작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 문법을 작성하느냐? 여는 중괄호 다음에다가 문법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순서로? 변수 선언, 값입력, 계산, 출력 순서로. 변수 선언, 값입력, 계산, 출력 순서로 우리가 C 문법을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리턴 제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실행된 다음에 출력 다 한 다음에 리턴 제로 세미콜론을 만나면 문장 이제 함수가 종료되는 거예요. 메인 함수가 종료되는. 종료해라라는 의미예요. 리턴 제로 세미콜론은. 자, 그래서 주석 얘기를 먼저 해보죠. 주석 얘기. 주석. 자, 주석은요, 프로그램이나 코드를 설명하는 글이 주석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슬래시 스타 슬래시 사이에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슬래시 뒤에 작성을 하든지. 그럼 요 사이에 들어오는 게 전부 주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뒷줄에 오는 게 전부 다 주석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석을 아무데나 달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 제일 꼭대기에 다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슬래시 스타 한 다음에 주석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바르게 작성한 주석은 없는 코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주석은 설명을 위한 글이에요. 설명을 위한 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위치에나 쓸 수 있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이 출력하라는 거구나. 하이 출력 이런 식으로. 얘는 헬로 출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석을 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올바르게 작성된 주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위한 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석 종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로도 쓸 수 있지만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엔터 치고 막 글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1번서부터 4번 라인까지가 주석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한 줄 주석밖에 안 돼요. 여기 슬래시 다음에 오는 거는 한 줄 주석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주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료형이라는 얘기야. 데이터 타입. 자료형. 자, 이 자료형은 무슨 얘기냐면요. C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C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 그래서 정수 데이터가 있고요. 실수 데이터가 있고 문자 데이터가 있고 문자열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C 문법으로 작성을 해보면 정수는 이런 숫자들, 그 다음에 실수는 소수점들,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로 묶인 애들. 작은 따옴표로 묶인 애들이 문자 데이터야. 그리고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인 애들. 얘들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C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요. 정수 데이터, 실수 데이터, 문자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요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문법도 작성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형도 적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정수면은 인트, 실수면은 더블, 문자면은 차, 문자열도 차형인데 얘는 배열로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을 해줄 때 우리가 여는 중괄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프로그램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변수 선언, 갑입력, 계산 출력이라고 그랬죠? 그 변수 선언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야. 컴파일러한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 종류의 변수가 사용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은 int a라고 쓴다라는 거지. int a. 그러면 이 a 뭐 의미가 뭐예요? a라는 변수는 값으로 정수값을 가져라는 의미예요. int a 세미콜론 하면 a라는 변수는 정수값을 갖는 변수야. 그래서 a라는 이름의 상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수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정수값. 그 다음에 실수 데이터는 뭐 어떻게 선언하냐? 더블 또는 플롯이라고 선언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더블을 많이 써요. 더블을. 그래서 B라고 하면은 B라는 이름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실수 데이터. C라는 이름에 실수 데이터가 들어간다. 실수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는 차라고 선언해요. 캐릭터의 차. 다 지우고 CHAR만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D라고 하면 D라는 이름의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변수 이름에 빈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A면은 A라는 이름의 빈 공간, B면은 B라는 이름의 빈 공간, C면은 C라는 이름의 빈 공간. 여기 C라고 썼죠. D면은 D라는 이름의 빈 공간.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 안에 각각 A에는 정수값, B에는 실수값, C에도 실수값, D에는 문자 데이터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 선언 위치는 어디냐? 변수 선언 위치는 C 프로그램의 모든 변수 선언 위치는요. 어디예요? 여는 중괄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여는 중괄호 다음에 리턴 제로 세미콜론 위에 우리가 어떤 순서로 작성한다? 변수 선언, 갑입력, 계산, 출력. 이 네 가지 순서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선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수 데이터는 int 변수 세미콜론, 실수는 더블 변수 세미콜론, 문자는 차 변수 세미콜론.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입력에 사용되는 게 또 대입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대입연산자. 변수에 값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는 이 는이 뭐예요? 같다잖아. 같다. 그죠? 근데 뭐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얘는 대입연산자야. 그래서 의미가 뭐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해라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 변수 x에 정수 데이터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정수 변수 int x라고 선언해 주면 x라는 이름의 빈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x는 10이라고 쓰면 이 10이 그 x의 빈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int x는 10 세미콜론.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실수 변수 y에 실수 데이터 3.14를 넣어라 라고 하면 더블 y 라고 하면 y라는 이름의 빈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y는 3.14라고 하면 3.14가 y 빈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플롯 y는 3.14 이렇게 써도 되고요. 더블 y는 3.14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문자 변수 z에 문자 데이터 플러스를 넣어라 라고 하면 차형 z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z는 작은 따옴표로 묶인 플러스. 이래야 문자 데이터니까. 그러면 z 안에는 플러스 문자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x라는 이름의 빈 공간에 이렇게 하면 x라는 이름의 빈 공간에 자 int x 하면 x라는 이름의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는 정수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x는 대입연산자 10에 의해서 10이 들어가고 y에다가는 뭐가 들어가요? 3.14 값이 들어가고 z에다가는 플러스 값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연산의 의미 x는 10은 오른쪽에 있는 정수 10을 왼쪽에 있는 변수 x에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연산자의 이 하나짜리는
왼쪽 대입연산자의 왼쪽에는요 변수 하나밖에 못 와요. 우리 수학에서는 x 플러스 y는 10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C에서는 그렇게 못 써요. 대입연산자 다 왼쪽에는요 반드시 변수 하나만 와야 돼. 변수 하나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까지 했어. 변수선언 갑입력,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갑입력까지 했어. 그 다음 이제 뭐예요? 계산. 계산은 뭐로 하느냐? 산술연산으로 한다라는 거지. 산술연산. 그래서 변수 또는 숫자, 정수, 실수만 산술연산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네. 여기 곱셈이죠, 당연히. 곱셈, 시프트 숫자 8. 시프트 숫자 8. 시프트 숫자 8. 그래서 곱셈, 그다음에 나눗셈, 그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그다음에 곱셈 연산, 그다음에 나눗셈. 나눗셈은 몫을, 그러니까 우리가 몫을 구하고요. 얘는 나머지야. 나머지. 나머지를 구해요. 나머지. 얘는 목, 얘는 나머지. 그래서 그러니까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2.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연산. 나머지 연산이 어디에 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머지 연산 어디에 쓰일 것 같아요? 나머지 연산은 저기에 많이 쓰이겠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3이 홀수예요, 짝수예요? 3이 홀수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3이 홀수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경험치로? 예전부터 2, 4, 6, 8, 10은 짝수고 1, 3, 5, 7, 9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뭐예요? 홀수고 0이면 짝수죠?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계산할 때 이런 연산자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를 우리가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뭐 해요? 출력해야겠죠, 그죠? 출력은 뭐를 이용해? C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려면은 printf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수를 출력할 때 형식 지정자는 %d를 이용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정수 변수 a를 선언한 다음에 10을 입력해 놓고 그 a 값을 출력하고 싶어.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printf에 큰 따옴표 안에 a는 %d 정수값 출력해라 %d야. 정수 출력하려면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수값을 출력하고자 한다. 그러면 %d야. 데시멀, 디짓 뭐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d 하면은 얘는 출력 결과, 실행 결과가 뭐가 나와요? a는 %d. 얘는 누구랑 짝이 돼? a랑 짝이 돼.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값 10. 그래서 a는 10이 출력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수로 출력하는 거는 우리가 실수형에는 플롯하고 더블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플롯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b에다가 1.5라고 주고 b는 %f. 플롯은 실수는 전부 다 여러분들 %f야. 그래서 %f 그다음에 b 출력하면은 1.5 00000이 붙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 붙는 거는 뭐냐면은 소수점 이하 6자리가 기본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 0이 5개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에다가 2.5를 주고 C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데 %와 F 사이에 .2가 들었죠? 이거는 뭐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라는 거야. C가 가지고 있는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2.50 뒤에 거 다 0 다 잘리고. 자, 그 다음에 D가 가지고 있는 문자값 %C를 이용해요. 문자 출력은 %C. 그래서 정수 출력 %D, 실수 출력 %F, 문자 출력 %C. 그때는 %C. 그러면은 D는 플러스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변수 선언 갑입력 대입연산자로, 그다음에 계산 산술연산자로, 그다음에 출력 printf 함수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연산자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 scanf 함수가 있다라는 거지.
대입연산자 대신에 우리가 스캔F. 이 스캔F는 뭐냐면요. 우리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한 값을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직접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입력값으로 바꾸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스캔F 함수예요. 대입연산자는 내가 입력한 숫자가 그대로 그냥 적용되는 거잖아. 그죠? 픽스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스캔F는 내가 임의의 숫자를 막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키보드를 통해서.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 스캔F 함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키보드로 임의의 값을 직접 입력받고자 할 때 우리가 스캔F 함수를 쓴다. 그래서 정수 입력, 실수 입력, 문자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수 입력은 %d, 실수 입력은 플롯형일 때는 f, 더블형 변수 선언했을 때는 %lf로 써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f를 쓰는데 플롯형을 썼는데 여기 스캔F 함수에서 %lf를 썼다. 그럼 에러 나요. 반대로 플롯형을 썼는데 스캔F 함수에서 %lf를 썼다. 그래도 에러 나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플롯형으로 썼으면 반드시 스캔F 함수에서는 %f, 더블형을 썼으면 스캔F 함수에서는 %lf로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입력은 스캔F는 %c.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눈에 익혀둬야 돼요. 그래서 요 시 문법을 이렇게 통째로 외워두시면 돼. 정수 입력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변수 선언하고 입력값 요 두 줄. 프롬프트 봤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반지름 입력해서 우리가 키보드로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했잖아. 그게 여기야. 그리고 요 변수 이름 앞에 앰퍼샌드 붙어 있죠? 이 앰퍼샌드는 뭐냐면은 주소예요. 주소의 의미야. 주소.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여러분들 어디 찾아갈 때 뭐 해야 돼? 뭘 알아야 돼? 주소를 찾아가야 되죠? 생전 처음 가는 곳에 주소를 알아야지 갈 수 있죠? 그거야. 그 역할이야.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A라는 공간에 저장할 건데 A의 주소가 얼마니까 그쪽 찾아가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아이고 여기 다 저희가 빠졌네요. 앰퍼샌드가 여기가 앰퍼샌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앰퍼샌드 들어가야 되고요. 스캔F니까 여기도 앰퍼샌드가 이렇게 주소를 의미하는 앰퍼샌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들이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 변수에 해당되는 변수에 D, C, B, A 변수에 각각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통째로 외워두세요.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 프로그램의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이 5개 반드시 있어야 되는 5개 안에 리턴 제로 세미콜론 여는 중괄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쓴다라는 거지. 변수 선언 코드, 값 입력 코드, 계산 코드, 결과 출력 코드. 그래서 변수 선언 코드는 뭐였어요? 자료형 변수 이름, 정수 int a 세미콜론, 실수 더블 b 세미콜론, 문자 데이터 차 c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 그다음에 값 입력 코드는 뭐요? 방금 봤던 이렇게 정수면은 이런 형태로 요 두 줄. 그다음에 실수 플롯형이면 이렇게 두 줄. 더블형 변수면 선언했으면 이렇게 두 줄. 그 다음에 문자형은 이렇게 두 줄. 선언하고 변수 선언하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계산 코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과 출력 코드는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한다. 거기도 정수를 출력하려면 %d, 실수를 출력하려면 %f, 문자를 출력하려면 %c를 이용해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출력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자, 그래서 요건 주석이죠, 그죠? 그래서 대입연산자 이용해서 값을 우리가 입력해보자 라는 거야. 이렇게. 자, 변수 선언 코드 첫 번째 메인 함수 여는 중괄호 다음에 변수 선언.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입력이 몇 개 필요해요? 정수 변수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수 변수 x, y. 그래서 합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x와 y의 합을 계산해서 저장할 변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세 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값 입력 코드는 x에다가 10을 입력하고 y에다가 20을 주자. 값 입력. 그다음에 계산 코드
x와 y를 더해서 썸에다가 저장한다. 계산. 그 다음에 출력. 정수 출력이니까 썸은 %d. 썸이 가지고 있는 정수값 출력해라. 그러면 얼마 나와요? 결과는 30 나오겠죠, 그죠? 30이 나옵니다, 여러분. 32. 자, 볼까요? 30 나오나? 자, 복사를 하고, 자, 컨트롤 A, 컨트롤 V 해서 런 시키면 30이 나오죠? 썸은 30. 여기 썸은 %d. %d는 썸이 가지고 있는 값이니까 30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10 더하기 20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scanf 함수를 이번에는 이용해서 해보자 라는 거예요. 똑같이 변수선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대입연산자로 했던 x, y 값 입력받은 거를 우리가 scanf 함수를 통해서 입력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정수 입력해서 두 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동시에 써줘도 돼요. %d 한 다음에 %x, %y.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y. 똑같아요. 여기만 바꿔주면 돼.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요 두 줄.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자, 보세요. 런을 시켜볼게요. 자, 런을 시키면, 자, 두 개의 정수 입력, 그죠? 25, 30. 그럼 얼마예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 치면 두 수의 합 5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scanf 함수를 이용하면 내가 어떤 숫자든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편해요, 이 scanf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그죠? 메인 함수의 연운 중괄호 다음에 변수 선언, 값 입력, 계산, 출력 코드를 한다. 변수 선언은 자료형 한 칸 띄우고 변수 이름 세미콜론. 그래서 정수형이면 인트, 실수형이면 플롯하고 더블. 그 다음에 문자형이면 차라고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값 입력은 대입연산자랑 그 다음에 scan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것도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다 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